인생에서 정말 뚫고 내려갈 정도의 바닷가 내려간 것 같아요. 사부님, 오늘은 사부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오늘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골 가게에 가서 술 한잔 먹으면서 제가 43년 동안 살아오면서 흑수저로 태어나서 기업가치 300억 이상의 회사가 된 것을 만들었던 과정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가게는 자주 오시는 곳이세요? 여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이에요. 정말 제가 소주 한 잔 먹고 싶을 때 오는 그런 맛집입니다. 마켓, 그리고 막전 등 그냥 해산물들을 많이 취급하는데 정말 소주 먹기 딱 좋은 곳이에요. 현선이의 떡볶이라고 아세요? 네, 알아요. 이게 바로 삼각지역 근처에 있는데 그 전국 3대 뭐 떡볶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 들어봤어요. 그 현선이 떡볶이 브랜드 대표예요.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네.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맛있고 해가지고 네네. 이쪽으로 자주 와서 먹습니다. 근데 협찬 아니에요? 협찬 아니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가게라서 네네. 그냥 소주 한잔 먹으러 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임사부님 하면은 처음부터 성공했다고 막 이렇게만 알고 계신데 자수성가인가요? 어떻게 성공을 하신 건지? 저는 사실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이게 겉모습 밝은 것만 보고 되게 집에서 많이 도와줬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흑수저 중에 흑수저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바닥까지 최고의 아예 최저의 바닥까지 찍어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고향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그냥 생긴 거는 누가 봐도 이제 뉴요커처럼 생겼는데 장항이라는 이제 시골에서 태어났고요. 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네. 형, 저, 어머니까지 그래서 이제 6명이 작은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삶이 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저희 5살인가 6살 때 이혼하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살고 워낙 보수적인 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많이 힘드셨어요. 어머니가 그때 당시 제가 5살 6살 맞는 것 같은데 새벽에 저를 깨우더라고요. 짜증이 냈죠. 어린애가 갑자기 깨니까. 근데 엄마 갑자기 막 입을 이렇게 막으면서 저는 엄마랑 같이 가자라는데 제가 막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이제 막 엉 울려가니까 어머니가 막 다시 저를 재우고 조용히 나가시는데 전 아직도 그 뒷모습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뒷모습 입이 어머니 본 게 한 16년, 17년 만에 뵌 것 같아요. 저 군대에 가서 이제 우연찮게 어머니를 만나 뵙고 다시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 다시 만나고 이게 좀 다시 지내고 있는 상황이 됐죠. 네. 안녕하십니다. 네. 네. 엄청 맛있겠네요. 깻잎에 같이 싸서 먹으면 됩니다. 안주도 나왔고 좀 이게 옛날 얘기하니까 술이 한 잔 더 유년 시절에 이게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에 비하면은 저는 밝다고 많이 느껴지거든요. 네네. 이게 실제 성격은 어떠세요? 어려운 환경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밝은 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뭐냐면 그래도 이혼했을 때 한 학년에 이혼한 가정이 있을까 말까 하는 집이었는데 그게 이제 유일하게 저희 집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끝까지 숨겼어요. 끝까지 숨기고 다녔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또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어머니가 그때도 4년 정도 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지병이 있으셔서 또 새어머니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 좋았던 환경이 이게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더 밝은 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공부는 잘하셨어요 그럼? 공부는 사실 제가 잘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운동을 했었거든요. 육상 선수를 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이상은 했던 것 같아서 네. 운동을 하시다가 요리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는 대학교를 체대를 썼었어요. 네. 했는데 이제 저희 형이 우연찮게 이제 또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정훈아, 너 앞으로 요리가 엄청 뜰 것 같다. 근데 현재 요리로 되게 유명한 해전대학교 호텔조리사라는 데가 있는데 너 거기 한번 지원해봐라. 저도 이제 혹했죠.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제 호텔을 가면 또 돈을 되게 많이 벌 거라 생각했어요. 돈이 너무 궁핍하게 자라다 보니까 모르지 다 돈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냥 호텔만 들어가면 돈 버는 줄 알고 이력서 들고 무임금으로 나 일하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호텔을 돌아다녔어요. 왜냐면 정말 돈에 미쳐있었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셨나요? 아니요. 돈을 빨리 벌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네. 인생 첫 20대 때 신용불량자가 됐었어요. 어쩌다가 신용불량자가? 그러니까 이게 요리사를 하다 보니까 좀 허세라게 하나? 약간 자만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 정도면 너 군대 있을 때도 요리대회 1등 했었거든. 그래도 요리를 우연히 시작한 것 치고는 소질이 있으신 거예요? 되게 진짜 좀 센스 있긴 해요. 근데 진짜 열심히 요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난 장사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겠다. 근데 요리사로서는 큰 돈을 못 벌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도 이제 돈 벌고 싶어서 선배들이랑 창업을 했었고 참치집도 냈었고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이제 롯데호텔의 선배들이 이제 불러준 거예요. 정훈아, 너 여기 와서 인턴이라도 좀 해라.
이렇게 요리 다시 해봐라라고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롯데호텔을 다시 26살 때 들어간 거예요. 정직원이 됐어요. 좀 호텔 내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정직원들이 제일 힘든 데가 롯데호텔이거든요. 정직원이 됐는데 정말 선배들한테 좋은 요리도 많이 배우고 이 좋은 시설 안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보통 대기업의 이제 직원이 된 거잖아요. 거기서 일이랑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29살, 30살 때 기업가 정신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기업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큰 꿈을 갖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더라고요. 어디를 가는 게 제일 많이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 했는데 호텔 요리사가 만들어주는 이런 고급스러운 분식, 근데 가격은 이제 진짜 분식 가격에 예쁜 인테리어를 해서 해야겠다 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신사동에 가면 스쿨푸드라는 데가 있는데 네가 생각하는 아이템 그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 그냥 이력서도 찾아갔어요. 그때도 그냥 무턱대고 찾아가서 저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찾아갔죠. 그때 다행히도 사장님께서 이제 되게 흔쾌히 받아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주위에서는 야, 호텔 요리사가 무슨 분식이야 라고 했는데 저는 진짜 거기서 제 이 사업에 대한 거의 한 7, 80%는 그때 당시 다 배운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 대표님한테. 그 이상윤 대표님인데 이상윤 대표님한테 정말 제가 지금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제가 너무 사랑한다고 전해드리고 싶었죠.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네. 스쿨푸드 대표님 스토리도 진짜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역경이 많았던 분인데 제가 한번 꼭 초대하겠습니다. 스쿨푸드에 계시다가 장사는 언제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친구랑 연신내에서 2011년 1월달에 고깃집을 차렸어요. 그때는 그 고깃 얼마나 열정이 넘쳤냐면 연희동 아직도 있어요. 좋은 집이라고 되게 유명한 한정 식당이 있는데 네. 거기 들어가서 무임금으로 거기서 반찬을 배웠어요. 친구랑 둘이서. 친구는 워커힐 호텔에 있던 친구였고 전 롯데호텔 출신의 스쿨푸드 같이 스쿨푸드 들어왔다가 같이 나가서 동시에 나와 차린 거예요. 고깃집을 차린 거죠. 연신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오픈을 한 거죠. 저희가 연신내에서. 그러면 오픈한 첫 식당은 네. 잘 됐나요? 첫 오픈 첫날 100만 원 넘게 판 거예요. 오. 저녁에만. 오. 근데 지인들이 다 와서 팔아준 거예요. 친구랑 둘이 막 하이파이브 하고 난리가 난 거야 이제. 대박 났다고 이제. 야, 우리 돈 버는 일밖에 없다고. 근데 그 다음날 정말 쪽박이 뭐냐면 딱 그게 지금 쪽박이 이런 거구나. 그게 한 테이블 들어왔어요. 정말요? 6만 4천 원, 6만 8천 원인가 제 기억.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네, 한 테이블인데 그 한 테이블도 누구냐면 이 부동산 계약해줬던 부동산 사장님이셨어요. 너무 손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민망했나 봐요. 어쨌든 간에 그냥 그때 당시는 이게 냉혹한 현실을 많이 보게 된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첫날 지인 장사 때문에 어떤 착각이 있냐면 내가 주위에 아는 사람 많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많이 팔아줬다. 거짓말 안 하고요. 지인 장사 생각하는 사람 다 망할 거예요. 절대로 지인 장사 되지 않아요. 네. 저는 진짜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했어요. 고깃집 첫 가게를 오픈했으니까. 제가 월계동에 살았었고 연신냈는데 왕복 거의 4시간 정도 걸렸어요. 4시간 동안 하루 쉬지 않고 매일같이 다녔던 거예요. 정말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저도 지금 외식업 하면서 자영업 하시면서 지금 장사 안 되는 분들의 마음을 이때 정말 벌써 느꼈어요. 저도. 사업은 또 다시 안 하셨어요? 했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겠죠. 서울역 근처에 썬더블드라는 이제 브랜드를 2014년이요. 정확히 2014년도 7월달에 오픈을 했는데 그러니까 가성비도 좋고 메뉴도 좋고 음식도 이제 워낙 다양하게 잘 있으니까 오픈하자마자 되게 잘 됐어요. 가맹을 좀 열어달라고 여기저기 요청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많이 실수했죠. 그러니까 이 브랜드를 만들면서 좀 탄탄하게 만들겠었는데 현대백화점에도 입점 요청 들어오니까 현대백화점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제 좀 성공했나 보다라는 생각 때문에 현대백화점도 매장에 들어가고 이마트, 뉴코아 이런 데는 다 저한테 입점장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이제 너무 제가 이렇게 매출이 1호 매장이 잘 되다 보니까 그 가맹도 문의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 내주게 된 거죠. 첫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맞아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거죠 그때. 근데 정말 제가 아직도 되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그냥 너무 열정만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저 믿고 가맹 사업 하셨던 분들이 많이 힘들었죠. 왜냐면 너무 욕심이 많다 보니까 메뉴도 많다 보니까 직원이 진짜 많이 필요했고 그럼 단가는 또 쌌으니까 많이 안 남고 일이 또 메뉴가 많으니까 일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나가니까 이제 매장 사장님들이 일하다 보니까 지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를 믿고 투자했던 분들이 가맹 매장 했던 돈이 많이 들어갔던 매장들이잖아요. 그때 진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그 가맹 점주 한 분을 믿었다가 제가 보증을 샀었거든요. 지급 보증을 샀어요. 그게 이제 저한테 제 인생의 가장 큰 화근이 됐죠. 인생에서 정말 뚫고 내려갈 정도의 바닥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장사에 대한 생각을 좀 접으신 건가요? 매장이 이제
한 개가 남으셨어요. 서울역 선더월드라는 매장인데 거기도 이제 점심은 되게 잘 됐는데 저녁이 되게 안 됐어요. 그래서 막 이제 영상을 올렸을 건데 저녁에 이제 컨설팅 정말 유명한 전략기획자분에게 컨설팅을 받아서 대박을 낼 매장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개 매장이었던 거예요. 다 정리하고 이제 그 매장 하나씩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라이코스 아세요? 라이코스? 네, 라이코스 알아요. 라이코스 대표님이셨던 분이 네. 이 성함이 이제 데이비드 김이라는 분이신데 단골이셨어요. 손님이셨고. 그래서 제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지인들도 많이 초대하시고 세계적인 투자자이면서 맛집 그러니까 완전히 미식가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은 음식은 정말 잘 만드는데 돈은 못 벌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장사를 못 하시는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는 사람 중에 사업 기획에서 IT에서는 우리나라의 천재라고 생각. 그분을 소개시켜 테니 한번 도움을 받아봐라. 그래서 며칠 뒤에 이제 데이비드 대표님이 친구분을 모시고 왔죠. 너무 젊은데 벌써 이분은 큰 돈을 벌고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셔서 외식 대공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몇 번 둘러보고 그냥 뭐 이것저것 좀 물어보고 가시고 2주 뒤에 저한테 사업 계획서를 보내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된다. 근데 그 사업 계획서가 제가 20개 이상 올린 매장이 됐다고 올렸던 게 그거예요. 그 사업 계획서인데 결국은 됐어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서 됐는데 전 그때 이제 알았던 거죠. 아, 난 내가 잘하는 것만 하자. 저는 그냥 메뉴 개발자 그리고 시스템을 잘 만드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 일만 하게 된 거죠. 완전 충격을 먹었죠 그때. 정말 대단하신 분을 만나신 거네요. 천재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샤비샵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분은 벌써 샤비샵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이제 계속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어요. 2020년도 5월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냉면장의 임사부를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이 회사 F&B 히어로를 또 설립하게 된 거죠. 네. 대한민국은 식당이 80만 개나 있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인구 한 명당 식당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매년 망하는 가게가 15만 개가 넘어요. 식당을 열면서 거의 전 재산을 넣으신 분들이 많을 건데 너무 이제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샤비샵 계속 집중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 바람은 이제 80만 개 중에서 1% 정도만이라도 8천 개 매장에도 추가 매출로 본인 하는 업종에서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가 달성이 된 거죠. 800개가 됐으니까요. 아무튼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자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지금은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좀 저랑 이제 대화하는 식의 좀 편한 방식이었지만 마지막으로는 카메라 보시고 구독자님한테 인사. 네. 아마 지금 더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많이 힘내시고요. 아무튼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장상 인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 있는 사장님들께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기존에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중에서 추가 매출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배달 장사를 잘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저희 브랜드를 무료로 도입할 수 있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주소로 메일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